여기에 이렇게 라이크스토어를 인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슬로건이 들어간 이 도장을 하나를 제작해서 어떤 그림체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희 이 작업, 디자인 작업의 가장 핵심인데,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인데요. 돈 많은 언니의 제품 제작기,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소싱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고 계신데, 내가 물건을 제작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도 저희 스탠드온 스페이스에 계신 대표님께서 되게 어떤 간단한 제품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작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그거를 안내를 해드렸더니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도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물건이 제작되는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것도 돈벌리님들한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최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사례로 실질적인 그 방법들,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제품은 모두 다 이 디자인 저작권이 걸려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구나, 되게 복잡하구나 라고 현타가 오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 제작 과정을 한번 이렇게 딱 습득을 하고 나시면 좋은 어떤 지침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 제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랑 그 루이 육아에 관련된 육아 서적을 읽어봤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작가님께서 어쨌든 아이 교육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아이의 뇌 발달, 창의력 발달에 가장 좋은 게 보드게임이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시중에 그 보드게임 중에 예쁜 보드게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드게임이라는 게 기능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보드게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보드게임을 만드는 업체들이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가짓수도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 보드게임을 라이크스토어의 감성에 맞게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려는 게임이 사실은 종치기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게임의 방식이 저작권에 포함이 되는가가 저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법무사나 아니면 변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제품으로 나와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뭐 종을 쳐서 카드를 가져가고 이러는 게 되게 복잡한 형식의 룰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형식 자체를 가져다 쓰는 거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대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들, 이미지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작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게임 방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감성에 맞게 우리가 이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면 되는 거였죠. 가장 먼저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종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게임의 핵심은 종이죠. 생산 단가를 국내 업체가 따라가기는 사실은 힘들죠. 저는 이제 알리바바닷컴,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어플 있잖아요. 그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종을 팔고 있는 업체를 우선 찾았고요. 그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만의 색상과 우리만의 분위기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업체들을 추렸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단가가 이제 조금 저랑 잘 맞는 업체들을 요청을 했죠. 혹시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샘플 제작을 먼저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업체에서 소량의 샘플 제작비로 종을 먼저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불을 내고 이 완제품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이거를 픽스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샘플 제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온 샘플이 이겁니다.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온 거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종이 우리가 원하는 색감에 맞춰서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종 소리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대로 본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발주 물량을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카드였어요. 카드 디자인. 그래서 저희가 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차별성 있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모티브로 끌고 가자라고 해서 이런 형식의 카드를 처음에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뭔가 한 끗이 아쉽다, 한 끗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킨 게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모양에도 좀 변화를 주고 이렇게 컨셉을 독창적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런 이제 식빵 모양의 카드를 만들었고 수정한 끝에 저희가 만든 최종 카드가 바로 이런 형태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식빵 위에 다양한 재료들, 샌드위치의 재료들을 이렇게 얹어서 이런 느낌으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뒷면에는 이렇게 저희의 이렇게 로고를 박아서 깔끔하고 정제된 느낌의 이런 컨셉들,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선은 컨셉이 잡혀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 그 그림체도 역시 잡혀야 돼요. 이거를 실사에 가까운 느낌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카드가 이렇게 디자인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 보드게임에 사용될 이 카드의 종이를 고르는 겁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성원 에드피아에서 받은 건데요. 인쇄를 하는 업체에서 이런 종이 샘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광 코팅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생활 방수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몇 그램짜리로 할 것인지 UV 코팅을 얹을 수 있는 종이 중에서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이런 촉감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더 좋은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쇄를 할 때에도 이 모양이 일반적인 이제 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식빵 모양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요 인쇄 작업, 이 커팅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조금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요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두 물량에 맞게 이 카드를 이제 인쇄를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뭔가 이 카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한 끗 다른 특별한 아이템이 곁들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럼 이런 테이블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매트 위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올리면서 요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되게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게임을 할 때 이 요소 하나로 인해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하나는 베이지 컬러, 하나는 핑크 컬러로 해서 자, 이 원단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테두리, 원단 테두리를 뭐 말아받기를 할 건지 이제 흔히 날라리로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건지와 같은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그림도 우리가 인쇄를 할 건지 아니면 자수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자수로 결정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 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해도 이 안에 4가지 업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 패키지에 관한 부분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패키지 박스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실루엣이라는 커팅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박스 전개도를 그리고 그대로 이제 커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조립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덮개형으로 할 건지 끼울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할 건지 조금 많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제품 하나 받는 것 같지만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딸랑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길에 파손이 있을 수도 이러니까 그래서 요런 고정대를 놓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종을 넣어주면은 그럼 이 안에서 종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판매자의 한 끗이 달라지는 건데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서 이거를 이렇게 넣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관도 쉽고 그 다음에 오히려 물건을 봤을 때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하는 순간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라이크솔을 인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렇게 라이크솔의 로고와 요 슬로건이 들어간 이 도장을 하나를 제작해서 패브릭용 도장을 하나 제작을 해서 그냥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단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찍자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것인지 어떤 그림체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품을 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이제 나만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복잡한 것들을 안고서라도 이제 나만의 제품, 라이크솔만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희 이 작업, 디자인 작업의 가장 핵심인데 저희는 이 실루엣 프로라는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을 넣기 전에 이런 카드 시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직접 보고 또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그 박스도 사실은 이 실루엣 커팅기로 다 먼저 사전 제작을 해보는 거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기회들을 다 우리가 수정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본 작업을 바로 시간 낭비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크솔이 제작하고 있는 이 제품의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서머리해서 알려드렸거든요. 한번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 달에 클래스 101에서 저의 어떤 소싱 강의가 런칭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소싱 강의 안에서는 이런 걸 하는 모든 업체들을 제가 다 하나도 이제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패브릭을 만들 때 어느 업체에서 샀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매트를 할 때에는 원단 시장 어디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를 통해서 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자수 작업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을 그 소싱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소싱이라는 게 어떤 전체적인 큰 뜻으로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내가 가져와서 파는 거를 말하지만, 제가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런칭하고 있는 이 소싱 강의는 그 소싱뿐만 아니라 제작까지를 모두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작했던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그 정보도 아낌없이 드릴 거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최근에도 저의 크런 강의가 그 카테고리 베스트 10에 올랐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제 강의를 통해서 수익화 달성을 이루신 분들이 다음 소싱까지, 그 다음에 나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 제작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그 도매 공급 업체로 참가하고 싶다고 그 네이버 폼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도매업체 리스트들도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제 강의가 런칭되는 3월 24일부터는 클래스 101을 듣는 수강생 분들께 그 리스트를 다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매업체, 도매공급업체 대표님들도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이제 내 업체들이 그 셀러들에게 넘어갈 거다라고. 네, 안녕. 그 다음에 기존에 다른 소싱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리스트를 전달 드릴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도블리님들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